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을 때 아파트 채로 상속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파트를 팔고 현금으로 상속을 하는 게 나은지 절세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인데요. 제 친구들, 선후배들, 부모님들이 아직도 다 압구정 현대나 한양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80년대에 구입을 하셔서 쭉 거기 40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아파트가 딱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평당 2억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45평 정도 갖고 계시면 거의 90억에 육박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70억일 때, 80억일 때, 90억일 때 매년 양도세도 계산해 드리고, 양도세를 뺀 나머지 현금 자산을 상속했을 때 아파트 채로 상속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매년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명한 이 사례는 80억일 때를 한번 가정해서 상속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고요. 저희가 48평 157.36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약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48평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득일은 1984년이고요. 양도일은 2025년으로 작년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4년도에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물론 그때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분실을 했거나 어디에 둔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그럴 때는 환산을 하게 돼요. 지금 기준시가가 예전 기준시가가 있고 지금 기준시가가 있는데, 이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옛날에 샀다면 얼마에 샀는지 저희가 환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84년에는 이 현대아파트를 48평, 현대아파트 48평을 1억 5,659만 3,407원에 샀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비례식이에요. 80억에 곱하기 취득 당시 기준시가 나누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하면 당시의 복비라든지 취등록세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고 해서 비율로 256만 5천 원 정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 78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48평을 80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78억 4천만 원이다. 여기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고가주택, 우리 1세대 1주택일 때는 12억까지는 우리가 가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12억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비례식으로 12억만큼, 우리 양도차익의 12억만큼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빼주면 무려 66억 6천만 원을 빼주게 되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년 이상 거주하고 또 보유하고 거주를 했으면 빼주게 돼요. 80%를 또 빼줘요. 54만 3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13억 3천이 되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 빼줘요. 그래서 가세표준이 13억 3천이고 세율 45%를 누진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산출세액 5억 3천, 지방소득세 5,300만 원 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5억 8,600만 원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8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세가 6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74억 정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만약에 1세대 1주택이시라면 파는 게 낫겠다. 그러면 현금이 확보가 되고 현금으로 부모님들이 좀 쓰시고, 또 자녀들한테 이 현금 증여를 어차피 상속세 낼 거기 때문에 현금 증여를 해서 자식들도 돈을 이용해서 뭔가 투자도 하고 사업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아까 12억 빼주는 것도 없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가 아니라 30%밖에 안 해줘요.
그런 면들 때문에 다주택자가 굉장히 양도세에 불리한 것입니다. 양도 차익이 78억이에요. 12억에 대한 차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2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80%가 아니라 30%예요. 세율 곱해서 계산해보면 26억 4,300만 원. 무려 아까 6억 정도였는데 26억이니까 4배가 넘는 금액이 양도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팔고 상속을 하겠다는 분들은 1세대 1주택자들이 유리한 것이지,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이에요. 이제 양도세 계산을 해봤고요. 아까 8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30년 넘게 사셨다면 양도세가 6억이 안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양도 대금을 상속하는 케이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80억에서 양도세 5억 8,600만 원을 빼면 74억 정도가 현금으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파시고 뭐 안 쓰셨다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재산이 한 7억 6천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상속 재산이 81억 8천만 원입니다. 또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들이 있었어요. 자녀들한테 4억 4,5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86억 2,700만 원이 총 상속 재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었어요. 6억 정도. 그래서 6억을 공제를 했고요. 그리고 장례 비용은 증빙이 없었을 때 500만 원은 무조건 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을 빼고 상속세가 그러면 80억을 기준으로 저희가 상속세를 가세해요. 기본공제 5억을 하고요. 배우자가 살아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가 30억까지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법정 상속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배분이 돼야 돼요. 배분이 되면 나중에 배우자분이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를 가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특이하게도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은요 20%, 다만 한도가 2억까지예요. 그래서 2억을 또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37억으로 상속 공제액이 계산이 되고, 37억을 아까 상속 가세가액 80억에서 빼주면 약 43억이 가세표준, 이제 상속세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누진세율로 50% 곱하면 17억 정도 나오고, 신고공제하면 16억 5천만 원 정도 상속세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팔지 않고 아파트채로 80억짜리 아파트로 상속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재산 합쳐서 87억 정도고요. 사전증여 재산 같고요. 부채 같아요. 장례 비용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빼면 51억에 대해서 누진 쭉 50%까지 곱하면 상속세가 20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요 차이는요, 양도세를 아까 6억 정도 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걸 한번 마지막 줄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도세가 우리 가족 전체로 보면, 물론 부모님이 내셨지만 가족 전체로 보면 5억 8,600만 원 나갔어요. 유출이 됐어요. 상속세가 16억 5천만 원, 요게요. 16억 5천만 원 또 유출이 될 거예요. 그렇게 치면 더해보면 22억 3,600만 원 정도 양도세와 상속세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채로 상속을 받는다면 양도세는 없지만 팔지 않았으니까 상속세가 20억 정도 되고요. 취득세가 아파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등기가 바뀌면서 자녀들로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1억 3천 정도 돼요. 그래서 21억 7천만 원 정도 돼서 만약에 한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신 분이 3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셨다면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 면에서는 이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받으면 일단 20억을 어떻게 내냐, 뭐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가 나가고요. 또 우리 상속세는 10년에 걸쳐서 10일에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 현금이 없을 때는. 그러면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 이상 이자를 내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현금 상속이 유리할 수 있다. 세금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이라면 팔고서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상속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나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명이 상속을 받았다 했을 때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주택으로 셉니다. 양도세 할 때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0%, 자녀들이 25%, 25%씩 주택을 받았었어요. 근데 자녀는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팔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계산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최대 지분이 상속받았던 주택의 최대 지분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대폭 절감해서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 다주택자 부모가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그때 취득세를 무려 12%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 취득세가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본인이 보유했던 주택이 있는데 어느 것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를 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를 해야지만 1세대 1주택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실제 숫자를 갖고 만약에 1세대 1주택 아파트를 팔고 상속을 했을 때와 그냥 갖고 상속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전 케이스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